영화 승리호가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후에 가장 많이 본 영화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국내는 물론이고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한류 콘텐츠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관련 이야기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이구, 전 세계 190개 나라 여기에서 다 1위를 했다. 대단한 기록인데요. 승리호가 네. 일단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SF 영화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SF 영화라고 하면 이제 해외 영화들만 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스타워즈 이제, 이런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랙 같은 경우 콘텐츠도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과연 이제 SF 영화를 만들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하면 제작비 규모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이제 240억 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에 한국판 SF 영화의 블록버스터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다는 것도 이견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봉작으로 이제 극장에서 선을 보여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넷플릭스라고 하는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그러니까 OTT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전 세계 1위를 차지를 했는데 이게 하루만 1위를 차지한 게 아니고요. 하루 만에 1위를 차지했지만 또 며칠째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판 SF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니까 화제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승리호를 두고 극장용으로 만든 영화여서 영상이나 그 사운드를 이렇게 그냥 집에서 들어야 되는 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기념비적인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승리까지는 쟁취하지 못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일단 평론가께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영화를 볼 때 어떤 목적으로 보느냐 그리고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갖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혹평 그러니까 좀 짜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SF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거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실망감을 표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만들었다. 특히 전투씬 같은 경우에는 스타워즈에 이제 버금간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일부에서는 약간 이제 신파적인 어떤 느낌이 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신파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간 좀 휴머니즘, 가족의 눈물 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SF 영화에서 과연 그런 장면이 필요하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거꾸로 그런 어떤 휴머니즘이 느껴지는 장면을 원하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혹은 시청자라고 하는 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또 호평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영화를 보느냐 이것이 또 호평과 혹평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개인적으로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전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한국 영화가 SF 영화를 이렇게 대작으로 만든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비교 기준을 굉장히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할리우드에 비교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그 평가를 보는 것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인도 영화에 대한 일침을 가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인도 영화요? 할리우드 각성하라. 인도 영화를 되게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할리우드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름대로의 개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마도 영화를 만든 제작진이나 출연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최초라는 어떤 부담이 있을 법하고 시청자 내지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최초가 주는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죠. 기대를 안 하셨으니까 즐기게 보셨다고 합니다만 기대를 많이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실망을 할 수도 있는 법이니까 뭐 그건 어떤 개인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은 게 아까 이제 240억 원의 대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도 외신의 보도나 외국 그 시청층들의 평가를 뭐 이렇게 댓글로 이제 캡처해 놓은 커뮤니티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 240억 원 중에 CG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으나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CG 예산은 헐리우드의 10분의 1밖에 들지 않았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CG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SF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는 이 블록버스터 영화에는 상당 부분이 이 CG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 효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내용이 허술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조성희 감독이 밝힌 것은 말씀하신 대로 CG에 그렇게 제작비를 뭐 할리우드에 비해서 이제 적게 투입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CG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라든지 캐릭터들의 어떤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한국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중요한 것은 CG,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사용했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듯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투씬이라든지 이제 승리호 바깥에서의 유형 장면들은 무리 없이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그 컴퓨터 그래픽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약간 어떤 휴머니즘적인 내용이 심파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구조가 좀 익숙하다. 어디선가 봤다. 이런 부분을 이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가 원래 지난 여름쯤에 영화관에서 개봉이 될 예정이었는데 8월쯤에 집단 감염이 좀 심해지면서 이 넷플릭스로 개봉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결정적 이유 코로나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영화들이 조금만 극복하면 영화관에서 개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한 4편 정도가 예를 들면 사냥의 시간이라든지 콜, 차연표 같은 영화들이 넷플릭스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과연 승리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넷플릭스를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2020년에 개봉했어야 될 영화가 이제 2021년에 잔뜩 개봉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리호는 좀 약간 넷플릭스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장르물이거든요. SF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SF물은 세계적으로 고정적인 관객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90여 개국에 공개했을 때 나름대로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어서 아마 다른 영화들은 이제 올해 개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호는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를 이제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수익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인데 이게 넷플릭스에 310억 원에 판매를 했거든요. 그럼 제작비가 240억이고 여기 홍보 비용이나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30% 정도만 건졌다고 보면 앞으로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다른 부가판권 시장을 많이 판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수익이 이제 극장 개봉의 수익보다는 좀 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위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극장 개봉했을 때의 수익을 과연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좀 아직 물음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승리호의 사례에 따라서 이후에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를 더 많이 찾느냐 안 찾느냐 이것이 또 갈림길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고민을 영화계에선 많이 다들 하실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은 뭔가 또 극장 문화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다 사라지고 넷플릭스라든지 어떤 OTT 서비스에 전부 다 이렇게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가 보더군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일단 작년에 좀 중요한 사례가 있었어요. 해시태그 살아있다라는 영화인데 유아인 이제 박신혜 씨가 출연했던 그런 영화인데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영화관에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200만 관객을 돌파했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다시 또 OTT에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서 1위를 차지했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할 정도로 굉장히 몇 위 안에 드는 대표적인 또 영화로 손꼽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영화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객을 좀 이렇게 통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안 가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극장의 개봉을 최대한 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가야 어떻게든 수익이나 대중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워낙 승리호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어떤 중급 영화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동시에 2개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강점이 일 수 있는 장르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아까 좀 언급드린 장르물이죠. 예를 들면 추리물이라든지 스릴러라든지 액션물, 오락물 특히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서 각광받고 있는 좀비물 같은 경우가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르에 따라 가지고 OTT, 넷플릭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좋은 콘텐츠들이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OTT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지금 일단 국제적으로 해외 시장도 그렇고 국내 OTT 시장도 빠르게 개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내 업체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비대면 활동들이 늘어났고 비대면 활동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이제 텔레비전을 보시는 거나 이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활용하시는 그런 이제 선택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넷플릭스가 독주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지상파 방송사를 포함을 해가지고 방송사들도 위기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업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좀 고민이 있고 실제로 웨이브나 티빙 등이 추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기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정서라든지 문화적 코드들을 담아내는 콘텐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장르에 좀 강하고 그 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능적인 예를 들면 로맨틱 코미디물 같은 경우는 지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로맨틱 코미디물을 굉장히 선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OTT들이 할 수 없는 장르와 특징들을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들어가는 콘텐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가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각계 격파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뭐 합종 연행식으로 연합해서 이제 제작을 하고 유통하는 그런 망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할 수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좀 잘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능이거나 로맨틱 코미디 특히 코미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역성을 실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웃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반영하는 노력도 국내 업체들이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넷플릭스에서 킹덤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 스위트홈까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 정도의 힘을 가졌구나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OTT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기존의 드라마, 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유통 구조입니다. 기존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의 이제 방송국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그걸 다시 뭐 마케팅하고 홍보를 해가지고 몇 년여 걸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거나 그 중간에 좌절됐고요. 또 영화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아무리 국내에서 인기 있다 하더라도 홍보와 마케팅, 바이어들의 구매가 없게 되면 선을 보이지 못하고 그 사이에 시간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트렌드에 벗어나니까 한번 이제 벗어나게 되면 구매까지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당장에 190여 개국에 선을 보일 수가 있죠. 특히나 이 킹덤이라든지 또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좀비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큰 호평을 얻었고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또 우리만의 그런 특징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연근 괴물이라든지 뭐 근육 괴물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캐릭터 같은 경우도 부과를 해서 우리만의 어떤 특색 있는 캐릭터와 컨텐츠를 선을 보여서 호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측면이나 드라마 측면에서도 굉장히 눈길을 끌고요. 특히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웹툰에 기반을 둔 컨텐츠일수록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이제 인식이 못하는데 웹툰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코믹스라는 단어를 쓰고 웹코미, 일본 같은 경우는 망가 이런 단어를 쓰고 웹툰은 우리나라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만 있는 웹툰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그 원작이 세계인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에도 세계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게 되면 초기 홍보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바로 이제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TT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강점인 웹툰이라고 하는 IP, 1차 저작물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OTT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이것이 우리 콘텐츠의 강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화 따로, 드라마 따로, 웹툰이 아니고 이 세 개가 함께 맞물려 가지고 지금 수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좀 더 부각이 됐다는 점은 수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뭐 아무튼 이게 그 국산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옹호하는 사람은 아닌데 참 잘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K 컨텐츠 시장이 아무튼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라서 야, 이거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컨텐츠다라고 하실 만한 것. 우리 김원식 평론가께서는 어떤 그 OTT 컨텐츠를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지요? 저는 영화 관점에서 좀 놓친 혹은 이제 잘 언급이 안 되는 작품들인데 예. 안성기 씨 주연의 종잇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 휴스턴 영화제 수상작이고요. 정말 이 장의사 이야기인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예의를 표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관점, 이 종잇꽃이라고 하는 상여에 달린 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족 영화가 이제 저는 설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놓치셨다면 벌새를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뭐 알려지기로는 뭐 강남의 어떤 94년의 경험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안에는 가족 애가 담겨 있거든요. 지금 현재 미나리가 뭐 이제 미국에서 뭐 윤여정 씨만 해도 21관왕, 그 영화 자체가 61관왕 하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도 가족 애가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제 가족주의가 이제 과잉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적절한 선을 보여주는 이런 영화들 중요하고요. 청각장애인 소년과 또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나는 보리 같은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을 통해 가지고 각자 가족이 어떠한 기여를 하면서 따뜻하게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점도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이제 청소년 영화인데 아동 영화이기도 하고요. 해외 영화제에서도 상을 이제 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 놓치셨다고 하면은 좀 보시고요. 또 이제 약간 좀 이 장르물이긴 하지만 스위트홈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아파트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아까 해시태그 살아있다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워낙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정도 가지고 왜 그래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보통 시청자 입장에 봤을 때는 이런 작품들도 꽤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서 이제 저승사자가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마치 옛날에 고스트 오브 바스터처럼 유령을 이제 잡아내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현실의 어떤 어두운 면과 또 생각해봐야 될 점들을 잘 코믹하게 그린 점도 있고 그래서 추천을 하고요. 또 이제 또 가족끼리 볼 수 있는 예능으로서 뭐 거짓말의 거짓말이라든지 마녀들과 같은 그런 OTT 콘텐츠도 있으니까요. 이런 콘텐츠를 보시면서 좀 이제 설날 비대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훈훈함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뭐 추천해 주신 작품만으로도 풍성해지는 설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승리호를 중심으로 해서 OTT 콘텐츠까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